안구가 건조하면 인공 눈물만 넣으면 괜찮아진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눈물막과 안구 건조증을 연구해 온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넣을수록 더 뻑뻑하고 심지어 시야가 흐려지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서울대에서 안구생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난 20년간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눈물막 구조와 안구 건조증 원인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동안 2만 명이 넘는 분들의 눈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인공 눈물을 넣으시면서도 왜 눈이 더 시리고 아픈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인공 눈물을 넣은 후 오히려 글자가 번져서 책을 읽기 힘들어지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인공 눈물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잘못된 습관은 안구 건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올바른 습관은 자연스럽게 눈물 분비를 회복시킵니다. 오늘은 인공 눈물이 듣지 않을 때 생활 속에서 바로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안구 건조의 진짜 원인과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지난주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72세 할머니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하루에도 10번 넘게 인공 눈물을 넣으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이 더 시리고 특히 오후가 되면 글자가 번져서 신문을 읽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인공 눈물 종류가 맞지 않는 줄 알고 여러 제품을 바꿔가며 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뭘 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눈이 더 따갑고 충혈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문제는 인공 눈물 자체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평생 눈꺼풀을 제대로 씻지 않으셨고 TV 볼 때 거의 눈을 깜빡이지도 않으셨더라고요. 게다가 매일 밤 3시간밖에 주무시지 않으셔서 눈물 분비량 자체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권해드린 건 약이 아니라 따뜻한 찜질과 눈꺼풀 세정이었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훈련을 시작하셨죠. 일주일이 지나자 눈이 훨씬 덜 뻑뻑하고 오후에도 신문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안구 건조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다회용 인공 눈물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다회용 인공 눈물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각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안구건조연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다회용 점안액을 장기간 사용한 분들에게서 안구 표면 손상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제가 만났던 김영수 68세님의 경우도 그러셨어요. 하루에 6번 이상 인공 눈물을 넣으시다가 오히려 눈이 더 따갑고 충혈이 심해지셨거든요. 그래서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로 바꿔드리고 처음 한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라고 알려드렸어요. 너무 자주 넣으면 오히려 우리 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래 눈물을 씻어낼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인공 눈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문제는 깜빡임이 부족한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눈의 깜빡임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 아시나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깜빡임이 줄어든 사람에게서 눈물막이 파괴되는 속도가 2배나 빨라졌다고 해요. 75세의 이정자 님도 그런 경우셨어요. 매일 저녁 드라마를 보시다가 눈이 자꾸 시려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관찰해보니 집중할 때 거의 눈을 깜빡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분마다 먼 곳을 보며 의식적으로 20번 깜빡이는 습관을 권해드렸어요. 이때 중요한 건 대충이 아니라 눈을 끝까지 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집중하다 보면 눈 깜빡이는 걸 잊으신 적 있으시죠?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눈물 분비량이 정상의 10% 이하로 떨어져요.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안구 건조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박철수 70세님은 매일 새벽 4시까지 책을 읽고 8시에 일어나시는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눈물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최소 7시간 이상 주무시고 일정한 취침 시간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렸더니 한 달 만에 눈물 분비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셨어요. 수면 부족은 눈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해요. 요즘 수면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잘못된 세안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수할 때 눈꺼풀 주변은 그냥 지나치시는데 이렇게 되면 마이봄샘이 막혀서 기름층이 손상됩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마이봄샘 폐쇄율이 80% 이상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69세의 윤미자님은 평생 세안할 때 눈꺼풀은 건드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기름샘이 거의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눈썹과 속눈썹을 부드럽게 비누로 세정하거나 티트리 오일 세정제를 사용하라고 알려드렸죠. 다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자극이 되니까 부드럽게 해야 해요. 평소 세안할 때 눈꺼풀도 꼼꼼히 씻으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 잘못된 렌즈 사용법이에요. 산소 투과도가 낮은 렌즈나 서클 렌즈는 안구 건조를 크게 악화시킵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클 렌즈 착용자의 각막 손상 비율이 일반 렌즈보다 10배나 높았어요. 시니어 모델이 직업인 62세의 최은영 님도 예쁘게 보이려고 서클 렌즈를 장기간 착용하시다가 시야가 흐려져서 결국 렌즈 착용을 포기하셨거든요. 산소 투과도가 높은 실리콘, 하이드로젤 재질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원데이 렌즈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절대로 렌즈를 수돗물로 세척하시면 안 돼요. 혹시 아직도 서클 렌즈를 착용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우리 눈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안구 건조를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생활 속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찜질을 15분 이상 하는 거예요. 눈꺼풀 속에 굳어있던 기름이 따뜻한 열로 녹아서 기름막이 원활하게 분비됩니다. 5분 이하로 짧게 하시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전용 찜질팩을 구입해서 매일 15분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찜질은 몇 분 정도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눈꺼풀 세정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데모덱스 진드기가 눈꺼풀에 서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70대 이상에서는 거의 100% 발견된다고 해요. 이 진드기들이 마이봄샘을 막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티트리 오일 세정제나 순한 비누로 매일 눈썹과 속눈썹을 닦아주시되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하셔야 해요. 눈썹과 속눈썹은 얼마나 자주 씻으시나요? 세 번째는 의식적인 깜빡임 훈련이에요. 평소보다 의식적으로 눈을 끝까지 감아야 눈물층이 균일하게 분포됩니다. 대충 살짝 감으면 효과가 없어요.
20분마다 20번씩 완전히 감았다 뜨는 깜빡임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오늘 깜빡임을 몇 번이나 의식적으로 하셨나요? 네 번째는 수면 환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히터나 에어컨 바람이 얼굴로 직접 오면 눈이 더 말라버려요. 바람 방향을 조절하시고 가습기도 함께 사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수면 중에 눈물샘이 회복되거든요. 주무실 때 방 안 습도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영양 관리예요. 구기자차 한 잔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해서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은 눈물의 기름층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영양제는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하루 한 잔 구기자차와 함께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평소 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나요? 여섯 번째는 작업 환경 개선이에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은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더 많이 닫혀서 눈물 증발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면과 5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시고 밝기도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눈에 무리가 가요. 지금 화면과의 거리는 적당한가요? 일곱 번째는 실내 습도 관리예요. 건조한 환경은 눈물 증발을 가속화시켜요. 특히 겨울철 난방기 사용할 때는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기 쉬운데 최소 40% 이상은 유지하셔야 해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시고 실내에 식물을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집안 습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7가지 실천법을 병행하시면 눈의 선명함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하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부터 시작했죠. 안구가 건조하면 인공 눈물만 계속 넣으면 괜찮아진다고 믿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잘못된 사용법은 오히려 눈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다회용 인공 눈물 남용, 부족한 깜빡임, 수면 부족, 잘못된 세안 습관, 그리고 렌즈 관리 실패가 우리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 주요 위험 요소였어요. 반대로 따뜻한 찜질과 눈꺼풀 세정, 의식적인 깜빡임 훈련, 충분한 수면과 습도 관리, 그리고 구기자차 같은 영양 섭취가 진짜 해법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막에 미세한 흉터가 생기고 시야가 점점 흐려져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져요. 심한 경우 안구 표면이 손상되어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70대, 80대가 되어도 맑고 선명한 시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2주 안에 눈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72세 할머니처럼 인공 눈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추천한다면 따뜻한 찜질 15분이에요. 전용 찜질팩이 없으시다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눈 위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단 하루만 해보셔도 눈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20분마다 20번 깜빡이기, 눈꺼풀 세정하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몇 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황반변성과 백내장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주의해야 하는 눈 질환들이니까 꼭 챙겨보세요. 혹시 인공 눈물을 하루에 몇 번이나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안구 건조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